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 전에 이 보선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죠. 4월 2일이니까. 이 보선도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똑같습니다. 예, 논리는 똑같은데 4.2 보선도 부정선거다. 규모가 더 커졌죠. 예. 차가 더 버려졌어. 우리 류종열 선생님 어서 예. 예. 맞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예, 그죠? 예. 공병으로 뭐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 그 사기극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조만간 끝나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패들이 모여서 예.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당 이름 윤석열 대통령을 예. 모시고 예.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의 숫자만 해도 아마 우파 국민들의 한 20%는 될걸요. 예, 그럼 1,000만 원 되겠네요. 뭐 막강한 당이 예. 또 나올 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대해. 그게 정당입니까? 종교단체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중심은 아마 종교 유사, 예. 슈도 릴리전의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차라리 가시죠. 네. 뭐 윤석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정당 네. 만들어서 가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보수하고 차별이 되는.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들 정당이라고 만들면 어떻든 네. 선거를 해야 예. 되잖아요. 그럼 매번 이제 지고 매번 저 지겠죠. 주장을 또 예. 되풀이하고 예. 이럴 텐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사라지겠죠. 네. 예. 시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병호가 지금 4.2 보선도 네. 부정선거일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본인이. 그러고 난 뒤에 끝나자마자 개표 결과를 보더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 장당 가짜 한 장. 예. 이야, 부정의 규모가 더 근데 커졌는데요. 크졌죠. 예.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보선이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지자체장 선거는 5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구로구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거제시장까지. 그런데 이제 구로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지당 한 장을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병 이야기는. 그 다음에 아산시장 같은 경우는 2장당 한 장. 그 다음 담양군수는 10장당 한 장. 김천시장 선거는 15장당 한 장. 거제시장 선거는 넉 장당 한 장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로 같은 경우에 한 장당 한 장 하면 오히려 이게 표수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표수가 많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구로 구청장 선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는 실제 개표 결과는 좌측에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전체 지금 99,112명이 이제 투표를 해서 정인홍 민주당 후보가 55.7%를 득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산 그 자유통일당 후보죠. 이 지역구는 국힘당이 그 구청장을 하다가 네. 기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국힘당은 후보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가 나오고 네. 이강산 후보를 윤상현 국회의원이 뭐 엄청나게 지원을 했죠. 유세도 하고요. 네. 자기 당 후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한 31.8%까지는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를 보면은 28,890명이 투표를 했어요. 관내 사전에. 네. 근데 그 정인홍 후보가 2926표를 얻었고 네. 이강산 후보가 3610표를 얻어가지고 네. 관내 사전만 따지면은 정인홍 후보가 72.4%의 득표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이강산 후보는 12.5%밖에 못 네. 올렸죠. 근데 지금 당일 투표를 보면은 정인홍 후보가 29,290표를 얻어가지고 네. 요 밑에 있습니다. 47.8%를 득표를 냈죠. 네. 그 이강산 후보는 25,132표를 얻어서 41.1%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내 사전하고 당일하고의 득표율을 계산을 해보면 정인홍 후보는 24.6%가 나오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강산 후보는 마이너스 28.6%가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개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 선거하고 비교하면 이 표차가, 득표율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사전하고 당일하고요.
네. 보통 보면은 한 10% 정도 났습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번에 2배로 늘어났죠. 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내가 다시 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차이는 50%, 52점, 53점이군요. 예, 예. 네. 근데 그 공병호 주장은 뭐냐면 저 관내 사전 28,890표 중에서 절반은 가짜표라는 겁니다. 절반은. 네. 그래서 절반만 진짜표다 이거죠. 네. 14,445표가 네. 진짜표고 정인홍 후보의 2926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14,445표는 가짜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정인홍 후보 실제 득표수는 6,481표밖에 안 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정인홍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44.9%로 줄어들죠. 네. 그래서 관내 사전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네. 정인홍 후보는 마이너스 3%가 되고요. 네. 저 24.6%에서요. 3% 줄어들죠. 네. 이렇게. 반면에 이강산 후보는 마이너스 28.6%에서 16%로 네. 좁혀졌죠. 반면에 지금 제3후보였던 최재희 진보당 후보는 어떻게 되냐면 1.3%에서 6.7%로 늘어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공병호 주장의 모순은 뭐냐면 자기 주장대로 하더라도 지금 이강산 후보가 마이너스 16.0%지 않습니까? 여기 최재희 후보도 6.7%고요. 네. 자기들 이야기로는 대소위 법칙 이해한다 그러면 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이게 3% 이상 나는 거는 무조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렇군요. 자기 주장대로 하더라도 이 표차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거를 지금 설명을 못 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알지 못하냐면 네. 지금 공병호의 그 주장을 보면은 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인홍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짜 투표지가 얼마일 거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한 장당 한 장이 가짜 투표라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죠. 네. 아, 이렇게 줄어드는 걸 만들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후보 건은 해소가 안 돼요. 네. 마이너스 16%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자기들 주장대로. 네. 이 6.7%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10.6%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사상 당락이 바뀌지는 않군요. 당락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바뀌지는 않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당락이 워낙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네. 많이 나다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가짜투표 절반을 넣었다 그러더라도 47.3%밖에 지금 안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강산 후보는 상대적으로 더 늘어서 37.9%지만은 그래도 정인홍 후보가 당선이 되죠. 네네. 자, 이 결과를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민주당 후보였거든요. 네. 구로구 앞선거는. 네. 구로구청장 선거는. 근데 민주당이 왜 여기에서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것도 절반 가까운 가짜표를 넣고 이거 넣으면 뭐 바로 뽀록이 나는데 이 뜰통이 나거든요. 그런 짓을 할까요? 글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 예. 사실은. 자기 주장대 하더라도 그래도 어차피 이강산 후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왜 굳이 정인홍 후보가 가짜 네. 투표를 절반 이상을 넣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지금 국힘당 후보를 안 냈거든요. 네. 국힘 후보도 아닙니다. 자통당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왜 굳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냐 이거죠. 그것도 네. 가짜 투표지를 절반을 넣고요. 네. 그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지금 공병호 주장대로 하면은 원래 이게 사전투표율이 8.4%였거든요. 네. 구로구청장 선거가요. 그냥 4.1%로 줄어듭니다. 음. 저렇게 반으로 줄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거군요. 예. 자기 모순이 생겨. 예. 자기 주장대로 하면은 네. 다른 후보 쪽에서의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다른 후보까지 다 검증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작업은 전혀 안 했죠. 네. 일단 한 후보 것만 맞춰 놓으면은 된다 보고 그것만 주장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공병호 주장을 하면은 한 후보의 득표율은 자신의 주장이 부합한다. 그러니까 정인홍 후보 거는 네, 그렇게 하니까 네, 근접이 됐죠. 맞춰놨는데, 네.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차이가. 그런데 아까 보시면 이강산 후보는 여전히 마이너스 16%고 다른 후보도 10%, 6%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다른 후보 거도 3% 안으로 맞추려 그러면 안 또 됩니다. 여기서 또 뭐가 어긋나게 되겠죠. 예.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공병호는 원래 자기 주장 자체, 자기 논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네.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 주장대로 하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그렇게 하면 네. 다 이야기가 됩니다. 저번에 한번 아니, 설명을 오늘도 드렸습니다만. 뭐 이번 대선에 사전투표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예. 쪽지가 엄청나게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을수록 그게 이제 안 하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보통 보면은 지난 선거까지는 약 한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 투표 득표율 차이가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네. 그다음 국힘당 후보는 마이너스 10% 정도 네.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보선은 이렇게 20% 이상이 다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청장도 그렇고 예.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네.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기들의 선전이 먹혀서 이런 겁니까? 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자, 자유통일당이 어떤 당입니까? 정강훈이 당이지 네, 않습니까? 종교당이죠. 예, 정강훈이가 뭐라 그럽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 하지 말라는 하지 당이지 마라. 않습니까? 네. 이 당은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또 지난 선거하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비상계엄이란. 음. 그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니까 이제 윤석열 씨라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명분으로 내신 게 뭐냐면 부정선거였거든요. 부정선거. 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길을 못 폈습니다, 사실은. 네. 보수 진영에서도 소수였고 대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비상계엄 하고 난 뒤에 그 선관위를 급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네. 보수 진영이 확산이 되면서 대통령까지 저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후보는 자유통일당 후보죠. 대통령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더더구나 보수 진영 사람이나 자유통일당 지지자는 사전투표 더 안 안 했죠. 하고. 네. 당일 투표만 갔죠. 네. 대신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종전대로 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네. 했고요. 네.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자연스러운 네. 결과죠, 결국은요. 이게 그렇게 나온 게 정상적인데. 이 대소유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수가 할수록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 주장하는 그 엉터리 통계학자들은 예. 이거 보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떠들수록 이렇게 된다고. 예, 더 그렇습니다. 더 벌어져. 플러스 24, 마이너스 28은 사전선거 하지 말라면서. 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저번에 정주필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 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 진영은 실질적으로 2% 정도의 지지율을 까먹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두 날짜가 있다가 네. 이제 한 날짜만 있게 되죠. 무슨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면 실제로 어차피 못 간다. 예. 저희들이 지금 선거하는 일자가 3일입니다. 사전 네. 투표 이틀, 당일 투표 하루. 하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흘의 투표일을 다 활용을 하는 거고. 선택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거 국민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 이틀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2% 정도로 2% 정도 조정됩니까? 된다고 합니다. 많게는 2% 정도는. 근데 뭐 박빙인 지역이 2%면 엄청난 거죠. 크죠. 예. 네. 그렇게 손해 보는 짓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2%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예, 전현 선거는 0.7% 예, 차이로 0.7 이게 차이였으니까. 됐습니다. 네. 그런 손해 보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거제시장 보궐선거인데 네. 거제시장 선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관내 사전투표에서 14,742표가 네. 이게 가짜 투표지가 들어갔다는 거고 관에도 장난을 쳐서 107표가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4,849표가 가짜표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관내까지 저렇게 예. 조직적으로 예. 가짜가 들어갔다고 보는군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실제 개표 결과입니다, 좌측이. 네. 공병호 주장하는 게 이게 우측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공병호 주장하는 건가
지금 21%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변강용 민주당 후보가요. 네. 저기 보면 관내 사전하고 당이라고요. 플러스 네. 21%입니다. 네. 예, 지금 절반 정도가 지금 관내 사전에서 줄어든다고 보니까 네. 그냥 0.2%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췄죠. 네. 그런데 여전히 여기 이제 박행기 국힘당 후보는 마이너스 4.3%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 주장대로 3% 이상 나는 건 무조건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랬거든요. 네, 네. 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네. 이게 나중에 저 다른 선거구를 설명드리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산시 교육감 선거. 교육감이군요. 예,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공병호 주장은 뭐냐면 이게 실제 선거 결과거든요. 여기 네. 파란색이. 네. 예. 파란색이. 이게 실제 선거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성윤 후보가 26,100표를 얻었고, 그 다음 김석준 후보가 33만 3천 표를 얻어가지고 거의 11% 정도를 차이로 압승을 했죠. 네. 예. 좌파 후보가. 예, 이제 진보 진영의 이제 후보라고 이제 네. 이야기하고, 정승윤 씨는 이제 그 보수 진영 후보로 이렇게 넣어온 건데, 네. 실제로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병호 주장은 뭐냐면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가짜표라는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가짜로 넣은 게 8만 4천 표를 넣었다는 겁니다. 네. 이 숫자도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를. 이게 8만 4천 표를 만들려 네. 그러면 인원이 뭐 한 몇백 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절반을 가짜표를 넣어서 네. 그걸 빼니까 어떻게 했냐면 김석준 후보가 44%고 네. 정성윤 후보가 46%가 정성윤 후보가 이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네. 지금 계산해 보면 원래는 정성윤 후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사전에서 당일 득표율 차이를 보면 마이너스 26.4고요. 그다음 김석준 후보가 27%인데 여기 구로구청장 선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그렇군요. 네. 50%가 넘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췄죠. 정승윤 후보를 이제 26.4%를 3.3% 억지로 맞춘 거예요. 네네.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김석준 후보가 오히려 마이너스 8.4%가 됩니다. 네. 27%에서. 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사전 투표 득표율보다 김석준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작게 나왔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설명을 못 합니다. 이거는 맞췄는데 대충. 다른 후보표는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한쪽을 맞추면 다른 쪽이 어긋나죠. 어긋나게 돼 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니, 설명할 나중에 건지 다 맞추다 보면 아마 안 맞았더라고요. 총투표수가 너무 이상하게 됩니다. 예. 더 많아지거나 예. 총투표수가 인구보다 많아질 수도 이건 뭐 워낙 투표율이 예. 낮았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공병호는 이거는 설명을 했는데 이 둘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어그러지죠. 네. 예. 참 웃기는 게임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 중에서 중구 쪽에 동별 투표수를 제가 관내 사전별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중앙동이 138표였고 동광동 같은 경우 100표도 안 됩니다. 99표. 광복동 같은 경우 67명이 선거를 했어요. 네. 사전 투표일이 이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틀 동안 남포동에는 44표밖에 안 되는 예. 거예요. 네. 이틀 동안 44명이 투표한 거예요. 네. 그런데 공병호 주장은 뭐냐면 절반은 가짜표라고 그랬거든요. 네. 공병호 주장대로 하면은 남포동 같은 경우 22명이 투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공병호 주장대로 22명밖에 투표를 안 했다 그런다 그러면 네. 당시에 투표 참관인, 그 다음에 그 선관위원들 각 당에 이렇게 줄은 거를 눈치 못 채겠냐고요. 저 개표 현장에서 네. 표가 원래는 22명밖에 안 했는데 44표나 44표나 나왔다. 이렇게 두 배로 뛴 투표 지수가 나오면은 그거를 눈치 못 채겠냐고요. 놀라죠. 이 정도는 아마 이 정도 같으면은 사람 이름까지도 거의 알 겁니다. 어느 동네 누가 사전 투표를 했다. 예?
참.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부산시 교육감 보선은 사전투표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네. 5.87%밖에 안 됐어요. 음. 그런데 공병호 주장대로 하면은 2.94%로 뚝 떨어집니다, 절반으로. 그럼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국힘당 그 당직자들이라든지 여기 그 누굽니까 이 후보들의 네. 캠프에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예. 네. 모른다 그런 거 이상한 거죠. 저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병호가. 네. 김천 시장을 김천. 잠깐 볼까요? 네. 김천 시장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보시면 결과를 보면 합계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황대성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5.3, 네. 배낙후 국힘당 후보는 마이너스 4%가 났습니다. 네. 근데 여기 동별로 보면 어떠냐면 이런 게가 나옵니다.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색깔을 칠하는 거 보시면 네. 이제 이거는 어쨌든 설명이 돼요.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하니까 10.6% 나오고 마이너스 14% 나는 거는 좀 네. 이해가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 이창재 후보가 마이너스 6.8이고 배낙 후보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요거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꾸로 지금 배낙 후보가 플러스 2%가 나와요. 네. 부항면은. 예. 네. 황대성 민주당 후보는 뭐 그냥 비슷하고 네. 오히려 여기가 마이너스 4.6이 나오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플러스 4.8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창재 후보는 마이너스 2.6이 나오고 네. 이게 동별로 가면은 대수의 법칙이니 뭐니 이런 게 설명이 안 돼요. 얘들 네. 이야기들이요.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황대성 민주당 후보도 마이너스가 나와요. 네. 배낙 후보도 마이너스 나오지만은 이창재 후보는 9.7% 플러스가 나오고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다 이렇게. 이게 동별로 들어가면은 공병호 주장이 엉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요. 네. 동별로 가면. 이게 지금 김천 것만 제가 했는데 만약에 이제 부산시에 동별로 간다든지 네. 무로구도 동별로 가면은 비슷하게 합니다.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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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는 황대성 후보가 이긴 지역구죠. 아닙니다. 네, 배낙 후보가 있겠습니다. 배낙후. 아, 예. 네. 여기 김천시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김천시장 선거라서 네. 그거는 TK 지역이라서 뭐 아무래도 민주당이 네. 힘들죠. 5대1의 1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아까 몇 장 넣는다는 그 이야기 했냐면 죄송. 제일 앞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김천시장에는 15장당 한 장을 넣었다고 이야기해요. 네. 이제 이렇게 n 수가 이게 15, 4, 12, 1이 나오는 거는 아무 뭐 신비한 어떤 논리가 있는 게 아니 산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단지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동일한 숫자가 나오려 그러면 가짜 네. 투표를 얼마나 넣느냐 되느냐 그렇게 하고 계산 나온 역산해 겁니다. 보고. 예, 역산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네. 그걸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놔놓으니까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네. 대단한 이제 이 산식으로 보이는 거죠. 아, 이거 뭐 프로그램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숫자로 손으로 넣어야 되는 예. 일인데, 네. 사람들 머릿속에서 예. 참 별별 귀신이 다 나오는군요. 예. 이게 제가 이제 공병호 씨나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자가당착이고 이제 모순이라는 걸 제가 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기들 자신들이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일어나니까 사전투표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보수 진영에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당연히 안 하죠 사전투표. 네. 그럼 민주당 지지자는 더 하고 그 차이 더 벌어지는 거죠. 네. 그 당연한 걸 그걸 그걸 하면 할수록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2% 정도의 표를 잊어먹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입니다. 그 기회를 이틀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네. 거니까. 미리 하고 예. 쉴 수 있는데. 이번에 사실 이제 이게 사회 보선에서 저렇게 차이 난 것들도 이런 영향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윤상현 씨나 나경원
하고 김기현 이런 원희룡 씨 등 이런 국힘당 국회의원하고 당직자들이 이 사람들이 다 탄핵 반대하고 비상계엄 옹호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한길 씨가 이번에 4.2 보선에서 국힘당 후보 지지 유세장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엄청 했습니다. 네.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가서 그랬고 그제 시장 선거에서도 유세장에서 전한길 씨가 나와서 막 떠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그 가서 이거 안수기도 하고 뭐. 승리 예배를 받고 네. 기도하고 예배 보고. 근데 유세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까요? 자기들은 얻을 거라고 기대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네. 민주당이 압승하는데 1등 공신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고 난데 사실 우려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용이 되고 난 뒤는 조용하잖아요. 네. 이분들 다 조용하죠. 네. 그거는 사실 4.2 보선 결과도 큰 영향을 미치다고. 4.2 보선을 보니까 민심이 확실히 나왔거든요. 네. 자기들이 여론조사 보니까 뭐 윤석열 지지율이 40%다.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뭐 지지율이 높은데도 간혹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여론조사만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다 헛수인데 그게. 그게 여론조사가 가표집됐다. 보수가 가표집된 거. 네. 그다음에 그 중도층을 보니까 70%는 여전히 탄핵을 찬성하고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그런 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은 전혀 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2 보선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 예배를 보면은 사람들이 저는 그 선거 전략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우리가 지지율이 높고 지켜야 되는 선거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선거 구호라든지 선거 전략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고 있고 안 되는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 그러면은 더 확장해서 표를 네. 끌어와야 되는 네. 말이죠. 정도층을 끌는데 결집을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표를 결집시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결집은 될지는 모르죠. 근데 결집이라는 게 우리 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으로 결집이지. 저게 예. 뭐 안수기도 받고 일하고 있으면 예. 그거 보고 예. 누가 찍어주겠어요. 전한기 씨 제가 유시하는 걸 봤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한길 씨한테 조금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냥 느낌이 천박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저질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면 예칩니다. 탄핵 반대 비상계엄. 뭐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그 윤석열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그에 호응했던 사람들이야 정해져 있죠. 네. 그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네. 호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다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뭐, 국힘당도 한심하고요. 앞으로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아니,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 상식하고 그 사람들의 그 예? 사고해라고 좀. 네가 찍어봤자 결과는 네 찍는 거하고 달라. 결과는 누군가가 조작하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그렇게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야, 네가 찍어봤자 소용없어. 예. 그 얘들이 조작을 해.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야 가서 좀 찍어줘. 예. 이게 무슨 되잖아요. 그 선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보이콧 하든지. 그 참 미스테리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그걸 예, 그렇죠. 극복을 했거든. 예. 근데 뒤늦게 지금 보수가 와서 예, 예, 부정선거론을 예, 떠들고 예.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지금 예. 떠들고 있으니.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지금 국힘당이나 보수 진영의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고 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민주당은 네. 네. 잘 아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굳이 이야기할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른 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번에 구로구청장 보선 개표장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네. 이제 좌측 저 사진이 뭐냐면 계암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박스를 열은 겁니다. 투표함을 이제 계암을 하고 투표지가 나왔을 때 이제 개표 사무원들이 이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요거 사진을 다시 보시면 네. 이게 당일 같습니까? 사전 같습니까? 이건 당일이 아닙니까? 이건 당일이죠. 네. 또 표 뭐 금방 나죠. 이게 절치신 잘려 있고. 네. 이건 당일이죠. 네. 지금 QR 마크 없고 뭐 QR 네. 마크가 아니라 바코드긴 합니다만 네. 없으니까 이거는 당일입니다. 네. 당일 투표지가 저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심사개수부에서 넘어가니까 저 표가 이렇게 빳빳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빳빳하게 된 거 이거는 가짜 투표제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저쪽 주장이 네. 건오용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건오용 씨가 누구냐면 민경욱 씨의 그 선거 무효 소송의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네. 저분이 또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누구 표로 되어 있습니까? 이강인 돼 있죠, 6번. 네. 이거 자유통일당 이강인 후보표가 빳빳한 겁니다. 그러면 건호용 변호사 네. 이야기대로 한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부정선거했다는 겁니까? 이강산 후보 측에서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강산이 자통당이고요. 자통당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표가 이렇게 됩니다. 왜 되냐면 지금 이것도 보시면 실제로는 빳빳한 투표지가 아니에요. 여기 네, 이제 고무줄 묶어 접어져 접어져 있는 예, 건데 저걸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일 투표지는 개표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네. 그렇게 롤을 거치고 압력을 받고 하다 보면 약간 이제 펴집니다. 네. 펴지면서 이제 묶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모순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전 투표에서 조작을 하지 당일 투표는 조작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당일 투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한다고 주장을 하든지 당일 투표는 네. 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누구 표입니까, 누구? 아니 차라리 뭐 쏘길라 그러면 이거 정인홍 후보죠, 구로구청장 네. 민주당 후보가 그걸 정인홍 앞으로 후보는 넣어놓든지 이렇게 하든지. 예, 네. 예. 그러면 뭐 쏟기라도 하죠. 네. 예. 이게 뭡니까? 아니 쏘기라고 지난번에 제대로 그 헌재재판소에서 왜 도태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예. 막 하는데 이번 민경욱이 나온 표였어요. 그래서 다 앉아있던 사람이 야, 그 민경욱이를 지금 표잖아 하고 웃었다는 얘기가 있죠. 또 요것도 또 이제 부정선거라고 네. 지금 주장하는데 즉 봉인지가 보시면은 봉인지를 떼게 되면은 봉인지가 떼졌다는 봉인지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무효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떼면 저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 건호용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봉인지를 뜯어내도 봉인지에만 표시가 나고 투표하면 아무런 표시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저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음. 투표하면 저 봉인지가 흔적이 안 남아요. 네. 그러니까 봉인지를 뜯고 다시 새로운 봉인지를 붙일 수 있고 그런 거죠. 저게 네. 흔적이 남아있으면 저게 완전히 뭐 누더기가 돼 있었겠죠, 네. 투표함이. 네. 이게 정상이거든요. 봉인지를 뜯으면 봉인지에 뜯긴 자국이 남습니다. 저 자국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남지만은 투표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극히. 네. 투표함은 이 밑에 거고. 예. 네. 이게 봉인지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봉인지를 뜯으면 저렇게 봉인지가 뜯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네. 저거를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붙이면은 뜯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군요. 새로운 봉인지를 붙여야 돼요. 네. 새로운 봉인지를 붙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서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명들이 각 당 있고, 네. 참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당 참관인이 다시 서명을 해가지고 다시 봉인지를 붙여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각 당 참관인들의 이 폐하에서 정상적으로 봉인이 된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봉인지에만 흔적이 남지 투표하면은 흔적이 안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근데 이제 저런 걸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거 보면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투개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구체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는 없습니다. 거죠. 공부를 진짜 안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제 해석입니다만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론조사는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40%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중도층 보시면은 탄핵 찬성하는 게 70%였거든요. 네. 이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세부적으로 제대로 읽지를 못하면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보선에 기대를 걸고 그러는데 막상 보선의 딱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의 실질적인 내용하고 딱 일치를 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윤석열을 안고 가겠다는 세력을 보수에서 척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들을 분리해내지 않으면 보수는 희망이 저는 그렇게 없어.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차라리 신당을 만들고 네. 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죠. 보수적 네. 가치를 국힘당 후보가 나서거나 전통적인 선거 전략이나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을 깨지 못하는 전략으로는 필패다. 네. 제 생각입니다. 그건.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지 보수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근데 지금 보수 진영은 보수 안에서 인기가 있는 1번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국힘당 후보가 후보를 낸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거 파면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국힘당은 파산 선고를 받은 거죠. 귀책이죠. 예, 네. 예. 그다음에 윤석열 그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도 네. 같이 책임을 져야죠. 문제가 이렇게 8대 0, 실질적으로 40대 0이지 않습니까? 네. 그 국회에 소추한 사유들이 5가지가 있었는데 5가지 다 전원 헌법재판관들이 네. 인용을 했거든요. 8대 0이죠. 예. 네. 8대 0인데 5가지 다 그랬으니까 네, 40대 40대 0이었습니다. 0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냐면 소추 사유 4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그 전원일치 인용이 됐고요. 네. 3가지는 전원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예, 예, 예. 네. 그럼 그거와 비교한다 그러더라도 이번의 그 헌재 판결은 너무나 맹정한 거였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인 게 당연하지만은 네. 국힘당 내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죠. 네. 적어도 몇 번은 사퇴를 하든가 국회의원. 아니, 저는 사태 정도가 아니고, 그, 체포를 방해했던, 예. 예? 체포를 방해하고 한남동까지 가서 스크럼을 짜고, 체포를 방해했던 40명 정도의 그 국힘당 의원 중에, 그 지도급인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예, 등등. 예. 적어도 그 지도부 몇 명은 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과격한가요? 예. 이제 그 체포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네. 반대를 했다 보니까 네. 사실 위반 행위죠. 위법입니다. 근데, 예, 예. 네. 이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사법적인 어떤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인 책임을 그분들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뭐 오늘은 좀 바랍니다. 예. 네, 오늘은 간단합니다. 비교적. 예, 예, 예. 네, 근데 이 사실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시면 말하자면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비슷해야 한다. 말하자면 3% 이내의 일반적인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해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역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밖에 말하자면 없습니다. 투표 수가 몇 표가 조작되었다고 느끼는가 하는 예. 것이 매우 심플한 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간단합니다. 예, 초등생들도 웃기는. 뭐 생각하시는 예, 그런 웃기는 예, 예.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유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네. 예.